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관반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잔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잔소리가 뭐 나쁜 잔소리는 아니고, 음, 이게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영상 청취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제가 원래 좀 사실 제 영상을 이게 골라서 보실 거로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히스토리를 처음부터 영상을 혼자 제가 찍고 하다 보니까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저는 제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내용,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내용, 힘들었던 내용, 알면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 관리를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것들, 좀 개선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느낀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쩔 때 보면은 다른 인제 사람과,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상충될 수도 있어요.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표현을 할 적에 좀 긍정적인 인제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이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데 간혹 가다 인제 이게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서 인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그거를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을 적에 제발 제 거를 다 보시고 그러고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물론 포함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가능하나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거를 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쟤는 이 영상을 보시는 건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가 반드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초보 엔지니어를 위한 영상이에요. 거기에 댓글을 다실 적에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루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제가 여기 1 번에도 적었어요. "이게 모르고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다는 거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거는. 훨씬 더 경험도 많이 했었고.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느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잘난 척하지를 않잖아요. 그죠? 제가 멘토가 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제 인생이 제가 간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능한 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마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스타트점이 지금 뭐 다 30대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능한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적에 느꼈던 것들, 그다음에 제가 가족을 막말로 좀 내팽개치고 자격증 공부에 임했던 사항, 근데 그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의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인제 느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프로그램을 모르겠어요. 전 프로그램도 직접 돌릴 수도 있고, 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일에 헌신을 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과오를 가능한 한 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인제 우리 초보 엔지니어들한테 이게 좀 길잡이가 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오늘 기자재 공장 검수 갔다 오고 지금 바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차 타고 오면서도 여러분들께 이거를 한 번쯤 제가 계속 인제 댓글을 보면서 제가 좀 이게 '왜 이 사람은 나를 내가 왜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글을 적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훨씬 더 잘 알고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반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댓글을 삭제를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저도 언론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고 댓글을 달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달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좀 이렇게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그다음에 좀 감정적인 것들이 있으면 제 메일로 주세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거기에 좀 안 좋은 글이 있으면 앞으로는 삭제를 바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보면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1, 0 디지털 신호도 1, 0 입력이냐 아니냐. 그죠? 출력도 1, 0 그러니까 딱딱딱딱 떨어져요. 딱딱딱딱. 그러다 보니까 끊고 맺는 게 명확해요. 엔지니어 거의 80%, 8, 90% 이상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사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쳐요.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오타를 냈어도 제가 아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쓴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을 얘기했어도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죠? 이게 이 색안경을 벗지 않으면요, 이 엔지니어들은요 크질 못해요. 많이 크지 못합니다. 너 틀렸어 하면 윗사람도 싫어하고요, 밑에 사람도 그 사람 싫어해요. 꼭 엔지니어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겁니다. 가정 환경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지적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공부한 걸 생각하는 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아, 저 사람은 얘기하는 게 나랑 생각이 다르네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저도 윗사람을 모시기도 하고 밑에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그냥 얘랑 나랑 생각이 다르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기업 다닐 적에 이제 그 소통 관련돼 가지고 그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틀리다와 다르다에 대한 개념을 저는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현실에 제 현업에 적용을 하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스테이크홀더들한테도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인드는 여러분들께서 엔지니어로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곤조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곤조. 예? 이게 엔지니어들은 경력이 쌓이고 성향이 점점 갈수록 자기 곤조가 생겨요. 물론 저도 곤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한 길을 가면서 엔지니어 길을 가실 적에 그 이후에 10년 뒤 한번 저를 만나서 아니면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게 장단컨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격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격증은 지금도 필수라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도구. 상위 자격증이든 하위 자격증이든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상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막 이사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문도 하고, 뭐 강사도 하고 그래요. 아니면 뭐 대기업의 뭐 중견기업의 뭐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고급 자격증을 따고 사업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에 8, 90%는요 기존에 이 사람들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면 여러분들이 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는 되게 왜 우리나라 자격 체계는 제가 보면은 되게 이상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었는데 업무 분장이 잘못,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기 보면은 5번에도 적어놨어요. 전졸, 대졸, 석박사가 왜 초급 기술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건 여러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2년 동안, 4년 동안, 대학원 석박사까지 5년 동안
몇 년을 공부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이 자격증은 그냥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자격 말 그대로. 자격을 주고, 그리고 몇 명이 모이면 면허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술사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면허를 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권한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꾸로 보고 땄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사업할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건설 관계도 좋지 않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쳐요. 저는요, 일단은 노후에 대해서 가장 보장받는 건, 노후에 대해서 가장 해피한 결과는요, 회사를 가장 오래 다니는 게 가장 해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격증으로 우리가 리커버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감리도 보고, 예? 감리도 보고, 선임하는 사람도 보고, 그 다음에 안전 쪽 감독하는 사람들도 보고, 연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80세까지도 감리단에 근무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특정인을 몇 명을 보면서 이게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한 사람의 말보다는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들으시고 판단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맞으면 그 사람 쫓아가면 되는 거고, 내 생각이 맞으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거예요. 따고 못 따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비싼 돈을 들이면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해외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해외 자격증과 국내 자격증 어떤 것들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서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합격률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 유독 자격증만 그래요. 국가기술 자격증만. 어떤 게 맞는지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자격증을 5대 자격증을 제가 이제 필수 자격증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정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살면서 이 정도만 있으면은 노후에도 뭐든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감리, 그 다음에 좋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그 평균을 내서 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이 자격증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은 나머지 이 사람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다 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5대 자격증을 그 필수 자격증을 제가 이제 내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딱 그것까지만인 거예요. 자격증에 관련돼서 뭐 여러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건설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좀 더 상위 자격증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게 고용이 불안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대기업 다니면서 아니면 중소기업 다니면서 잘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또 영구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불안해서 따는 거라고, 심리적 불안 때문에 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건 좋다는 거죠. 뭐 개인이 따겠다는 걸 내가 뭐 못 따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아까운 시간, 필수 자격증을 다 따고 아까운 시간 쪼개가면서 다른 것들을 다른 것들을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몇 년씩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몸이 지금 일해, 늦게까지 야근해, 그 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마다 가서 도서관에서 막말로 처박혀서 공부하고, 내 스킬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지만은 몸이 지금 아프잖아요. 40대 중반인데.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어때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접근해야 되는 거고, 욕심을 갖지 말고 그 일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거에 시간을 할애해라.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일 쉬운 게 자격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준비할 수 있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 방법이 어때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기 소방 분야를 아는가. 이제 댓글을 이제 다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아까쯤에도 1번에서 이제 중첩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다양하게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감리도 발주를 냈어요. 건설사업관리 CM도 내가 총괄을 했어요. 감독권한 대행도 내가 했었고, 회사 안전관리자기도 하고. 근데 제가 자격증 때문에 연봉을 받는 사람일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저는 전기 소방 쪽에는 정말 다양한 업체랑도 일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직접 그런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했다는 거죠. 뭐 설계하는 회사, 해석하는 회사, 회사마다 다 달라. 거기도 규모가 다 달라. 기술 인력도 다 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자신 있게 찍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호한,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모호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한 업에 10년을 해보고 좀 고민해 봐라. 제가 그 말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 한 몇 년 했을 때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자만심에 빠져 있었죠. 근데 그거는 제가 빙사의 일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전기라는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기라는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떠 있는 것만 봤던 거예요. 뭐 4에서 뭐 5년 뭐 요럴 때. 여기 거를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양한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포션이 크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업무를 할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취직을 해서 한번 가서 보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전기공사업체나 소방공사업체는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상위단으로 중견, 대기업 올라갈수록 그런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노후를 위해서 이제 법정 자격증이나 이제 고급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보면 전기 쪽에만 유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합격력. 저는 뭐 냉정하게 말하면 경력 중시자예요, 경력. 현장에 모든 게 답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러니까 경력이 20년 가지고 있어. 20년. 근데 여기서 고급 자격증에 플러스 4년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그냥 회사에 굳이 자격증이 필요 없어. 왜냐면 기술 인력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대기업 같은데. 면허 낼 적에 몇 명만 필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뽑는다고 쳐요. 얘는 내가 뽑는데 유사 경력이야. 근데 얘는 고급 자격증 경력이 4년인데 유사 경력도 아니야. 이 사람 안 뽑아요. 정말로. 물론 이제 고급 자격증을 예를 들어서 원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원하는 데가 유사 경력이 있어요. 유사 경력. 그러니까 유사 경력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고급 자격증 가지고 있어. 지네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요즘 저기 뽑으려고 하면 지원자들 많이 있죠. 자격증들이 남아도니까. 그죠? 그건 팩트입니다. 팩트. 실제. 이거는 전기공사업체나 소방공사업체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실제 채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런 자격증에서 사람을 뽑지도 않는데 고급 자격증 백날 뭐 수십 개를 딴들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불안하니까 학원은 다닌다고 쳐요.
자기 개발을 하는 목적이면 모를까, 저는 그게 노후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봐왔던 현장 상황을 봤을 적에는요. 저는 그거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뭐 1번서부터 5번까지 이제 봤을 적에 이 5번이 참,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재밌는 거예요. 석박사. 분야가 다른 겁니다, 분야가. 이 사람들은, 석박사들은요, 연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기술 쪽에 있으면 안 되고 연구 개발 쪽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적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도 기술로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극히 드물게 박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게요. 여기까지 가면은 돈 많이 줘야 되는데 누가 뽑겠어요. 이 사람들 연구 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비싼 대학 등록금을 여러분도 보세요. 여기 4년, 공학 여기 2년, 여기 3년 한다고 해요, 논문까지. 예? 합이 9년이에요, 9년. 예? 9년에 두 학기를 나누면 뭐야? 18이잖아요. 500만 원씩 한 학기에 냈다고 쳐보세요. 예? 돈이 얼마예요? 이런 사람들이 왜 초급이 됩니까? 물론 여기 석사나 박사는 이제 자기 랩에 자기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기술자들끼리 왜 무시하고 그래요? 그런 습관은 그냥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존중. 왜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서 고급 자격증을 땄다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정을, 비슷하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는 기술 쪽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얘네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 예? 왜 한쪽 말만 듣고 생각을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현실과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해왔던 일들의 현실과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전달.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 것도 여러분도 몫이고 안 믿는 것도 여러분 몫이에요. 그런 거 갖다가 뭐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개개인이 자기 잠재 역량을 가지고서 그냥 안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는 애도 있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또 생각이 또 나랑 다르니까 또 새롭네. 아니면 얘 나랑 다르네.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내가 얘기한 게 틀린지 맞은지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해서 나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아닐 수는 있어. 근데 제가 그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야가 이렇게 빙사계 일각에서 내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고 내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자격증으로 실력을 평가하지 말라. 자격증은 제가 이 영상 말고도 계속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자격증이 실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이 빙사계 일각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22.9kV 이하의 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345도 있어요. 345도 있고 154도 있고 765도 있어요. 345랑 765는 우리가 못해. 한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 근데 154까지는 해. 154도 차단 방식이 공장마다 다 달라. 왜냐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게 미니멈인 거예요. 미니멈.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배우는 법들이 대부분 다 로우 볼테지 쪽이에요. 모든 규정이 초과압에 기준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봉을 올리려면요, 남이 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연봉을 올리는 지름길인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힘들어. 상위 1%가 일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바로 이런 쪽 일인 거예요. 이런 쪽. 발전소 뭐 이런 것들. 발전소의 전기, 뭐 송전솔로의 전기,
이 사람들은 퇴직해도 계속 그쪽으로만 돌아다녀요. 예? 뭐 다는 아니겠지. 하지만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감리도 그런 사람들 뽑아요. PQ 심사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 평가할 적에 여러분들 PQ에 예를 들어서 3, 4, 5 성적솔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이거는 민간에서 백날 가지고 있어서 못 들어와요. 1호사는 많이 있는데 3, 4, 5, 7, 6, 5는 거의 전무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결론은 한전 퇴직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을까요? 그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설비를 잘 아는 사람이 만지길 좋아하지 자격증을 떠나서. 예? 그래서 제가 경력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속 편하고 거기에 자격증으로 알파가 되면은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자격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냥 자격증은 도구다. 그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타이틀을 자격증을 가지고 가면 물론 멋있게 보일 수 있어. 그건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예? 저는 뭐 명함에다 그런 거 안 적어요. 저는. 그리고 안 적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뭐 그 적고 안 적고는 그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댓글을 남기시더라도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생각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뭐 상담 메일이 있으면은 보내시라는 거. 그런 것들. 네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핸드폰 갖다 쓰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저기 그분이랑 맨투맨으로 얘기를 할게요. 전화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든지. 저는 만나서 만나서 그런 사람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요렇게 좀 제가 조금 좀 이게 좀 감정이 좀 북받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이런 글을 달까?'라고 생각할 적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았는데 그 도움이 결론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몇몇 사람들한테도 이게 안 좋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고집이 있거든요, 하나가. 왜냐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는 꼭 해요. 몸이 망가져도. 저는 제 현장을 말하다 영상을 차량을 타면서 운전하면서 여러분들께 했던 게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현장을 말하다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구독자 중에 거의 구독자는 한 20%도 제 걸 영상을 안 봐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현장을 말하다 보면은 제가 왜 유튜브 영상을 찍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좀 봐주시고 좋은 뜻에서 코멘트를 다시는 거는 오케이지만은 그거를 비판하거나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뭐 논평을 쓸 수도 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를. 근데 그냥 그거로 끝인 거예요. 그냥 뭐 그거 갖다가 맞네 틀리네 제발 좀 그런 거를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다시 공격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해 봤자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니 '그래. 이 사람은 이 정도 그러시고 이 사람이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그 내용 보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참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 편파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요. 근데 예? 바보가 아닌 이상 맞고 그러면 20살 넘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설사 내 말을 듣고 갔다고 해. 근데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내가 잘못 얘기했다는 게 알 건데, 예? 그거를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경영 얘기도 간단하게 하잖아요. 프로젝트만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이 했겠는데요.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헌신을 회사에 한 거예요 그냥. 그 책임감 가지고 내 일을 했던 거고.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쪼금 제가 그 요 며칠 전에 좀 그 이상한 댓글을 보고서 내가 좀 속이 상해서 여러분들께 좀 그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했었고, 오해하지 않고 제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알고 제 영상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께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께 현실과 알파. 하지만 이 전기 분야 빙사계 일각을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께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끔씩 좀 과하게 얘기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는 같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일을 하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뭐 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면서.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